네, COS 프로 2급 파이썬 4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학생 10명이 상담을 받기 위해 매일 1명씩 순서대로 상담실을 찾아갑니다. 상담은 선생님이 계실 때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 상담실을 방문한 학생은 찾아가지 않고 일정표가 주어질 때 누가 상담을 받지 못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있는 날엔 O, 없는 날엔 X가 표시됩니다. 이렇게 OXXO 이렇게 돼 있으면 2, 3, 7, 9, 10번의 학생은 상담을 받지 못한다고 하네요. 우리가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얘가 앞에서 1번, 2번 요 순서로 된다는 겁니다. 우리 리스트에서 인덱스는 0, 1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학생은 1, 2 이렇게 되니까 리스트 인덱스하고는 하나 차이가 나네요. 자, 오름차 순으로 정렬하여 리턴하도록. 코드를 보면 일단 enumerate가 나오죠. enumerate 연습을 먼저 할까요? 자, enumerate는 그리고 제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은 이거 영상을 보시기 전에 1, 2, 3차를 먼저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요 문제 6차까지 있는 문제들이 유형별로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딱 요 영상만 보러 들어오시면 1, 2, 3차를 아주 잘 이해하고 있다라는 좀 전제하에 영상을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것도 좀 공부를 하고 오시면은 더 수월하게 배우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우선 배열을 리스트를 숫자 리스트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넣고 만약에 이렇게 해서 프린트 num을 한다면 얘는 1, 2, 3, 4, 5가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해봅시다. I in range nums의 길이 이렇게 하는 게 좀 일반적인 우리 만드는 방법이죠. 이렇게 하면 인덱스와 함께 nums의 값이 출력이 되겠죠. 0번 인덱스는 1, 1번 인덱스는 2 이런 식으로요. 요거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게 enumerate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enumerate 하고 리스트 이름 쓰고 그럼 여기에는 두 개를 줄 수 있습니다. 인덱스로 쓸 변수와 그리고 그 값을 저장할 요렇게 써주고 idx와 num을 이렇게 쓰게 되면 우리 방금 했던 거를 조금 더 단순화해서 인덱스도 매겨주고 값도 뽑아주고 그거를 이렇게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봐보면요. 이게 선생님의 스케줄이죠. OXXO 이렇게 돼 있으면 스케줄이라는 리스트 안에서 인덱스와 값을 i로 우리 보통은 i를 인덱스로 썼었지만 이제 인덱스라는 변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얘는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이 뭐라면 answer에 추가한다. 근데 우리는 상담을 받지 못한 학생의 번호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담을 못 받았다면 x였다면 i가 x였다면 요거는 값이에요. 인덱스가 아니고 그 들어있는 값이 x였다면 여기다가 번호를 줘야 되니까 idx를 줘야 되는데 이 idx는 0, 1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우리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얘는 1, 2 이렇게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idx 더하기 1 해서 줘야 되겠죠. 그러면
반환값은 2, 3, 7, 9, 10입니다. 받지 못한 학생, 상담 받지 못한 학생은 2, 3, 7, 9, 10입니다. 출력이 잘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음 2번으로 넘어가 봅니다. 자, 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종목들이 있고요. 80점 이상, 88점 이상, 70점 이상이 합격 기준이네요. 통과한 종목이 하나 이하이거나 통과 점수의 반을 넘기지 못한 종목이 있다면 불합격입니다. 그 외에는 합격입니다. 순서대로 통과한 종목이 몇 개인지 셉니다. 보면 요 함수 3개 중에 점수 이상인 거를 판별하는 함수가 얘죠. 펑션 C에다가 점수를 받아서 그 리스트에 첫 번째 항목이 80 이상이면 앤서를 증가시키고 두 번째 거 해서 몇 개가 통과되었는지를 반환해주는 함수이니까 얘는 펑션 C고요. 얘는 scores,는 요 함수 안에서 쓰는 이름이죠. 근데 얘가 scores를 주면 안 되는 게 이 함수에서 쓰는 scores는 따로 있습니다. 이 scores는 얘를 통째로 scores라고 하고 그 안에서 하나씩 뽑아온 이름을 myscore라고 하죠. myscore는 요렇게 리스트, 속 안에 있는 리스트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줘야 될 것은 myscore가 됩니다. 그리고 non-passed, 불합격한 것은 통과 점수의 반을 넘기지 못하면 불합격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얘겠죠. 80, 88, 70을 반으로 나눈 40, 44, 35 걔네 항목이 요 점수보다 작다면 그럼 얘는 펑션 B에다가 역시 myscore를 줍니다. 그리고 answer에다가 펑션 나머지 C죠. 패스트와 논패스트, 통과한 숫자, 못 통과한 숫자를 이렇게 줘서 패스트가 1보다 크냐 그리고 못 통과한 게 0이냐 그러면 리턴을 해준다. 얘는 아마 true를 리턴 해주겠죠. true 혹은 false 이렇게 부를 리턴을 해줄 텐데요. 근데 이상한 게 있죠? 얘는 지금 받아온 값이 bool 함수인데 answer는 지금 정수형 변수지 않습니까? 정수형 변수에다가 true나 false를 주면 이거 아무튼 리턴 해주면은 얘는 정수형일 텐데, 그쵸? 요 출력은 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저도 한번 실험을 해봤거든요. 파이썬은 굉장히 많은 것을 허용해 주는데 예를 들면 뭐 저거랑 똑같은 이름으로 쓸게요. answer를 정수형 변수로 하나 만들어 놓고요. answer에다가 그냥 true를 더하는 거죠. 그러고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1이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10번 반복을 해본다면 10이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파이썬에서는 answer에다가 true를 준다, 이렇게 더한다 이럴 때 1로 그냥 자동으로 바꿔서 교환을 해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C에서는 뭐 당연히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게 된다고 했는데 되더라고요. 파이썬 만세입니다. 자, 문제 3번을 풀어보겠습니다. A와 B가 카드 게임을 할 때 누가 더 많은 점수를 획득했는지 또 획득한 점수는 몇 점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A, B, C, D가 적혀 있고요.
서로 번갈아 가면서 A와 B가 번갈아 가면서 N장씩 카드를 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먼저 해봐야 될 것들이 이렇게 있죠. 슬라이싱 복습해 보고요. 요 딕셔너리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갔다 와야 되겠네요. 먼저 슬라이싱 한번 해볼게요. 0으로 할까요? 0, 1, 2, 3, 4, 5, 6, 7, 8, 9가 들어있다고 했을 때 만약에 프린트 넘스에 3 콜론 7 이렇게 하면요, 우리 레인지하고 똑같습니다. 3, 7 이렇게 하면 3, 4, 5, 6이 i로 뽑아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end까지 써줄게요. 그리고 출력을 해보면 3, 4, 5, 6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슬라이싱도 마찬가지고 레인지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옵션을 줬을 때는 앞에 있는 인덱스부터 요 값부터 요 인덱스 있는 앞쪽 값까지 이렇게 훑어줍니다. 얘를 뭐 6으로 바꾸면 이렇게 일식도 땡겨지겠죠? 그리고 얘를 만약에 생략하면 얘는 이제 비슷한 작용을 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빠이빠이 해주고요. 생략하면 뒤에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앞에를 생략하고 뒤에 거를 쓰면 0번부터 훑어줘요. 이렇게 0, 2, 3, 4, 5, 6, 7 8 인덱스 앞에 값까지. 그럼 둘 다 생략하면 다 훑습니다. 전체를. 근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이렇게 돼요. 2부터 만약에 8까지 하고 1이라고 하면 2, 3, 4, 5, 6, 7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 뒤에 있는 숫자를 제가 바꿔볼게요. 그럼 얘가 스텝이 됩니다. 스텝, 즉 몇씩 증가할 것인가. 2, 4, 6 이렇게 증가하죠. 그래서 요렇게도 마찬가지 전체를 훑거든요. 근데 전체를 훑는데 2씩 훑는다 그러면은 맨 앞에 거부터 해서 0, 2 이런 식으로 훑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거 슬라이싱에서 마이너스 1 하면 전체를 마이너스 1로 마이너스 1 거꾸로 이렇게 훑는 거니까 987654310 이렇게 들어와요. 그리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얘를 2로 두고 요 앞을 0으로 두면 0은 생략된 거나 똑같으니까 요 앞에서부터 0, 2 이렇게 풀겠죠? 근데 이 값을 1로 주면 1부터 시작해서 훑습니다. 그럼 1, 3, 5, 7, 9 이렇게 훑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고요. 딕셔너리 한번 볼게요. 그냥 딕셔너리를 하나 만듭니다. 딕셔너리는 키하고 밸류, 어떤 정보를 얻어올 수 있는 열쇠와 거기에 해당하는 값으로 들어가 있어요. 요 키에는 뭐 문자열도 되고 숫자도 되거든요. 그래서 A라는 키를 내가 주면 1이라는 값을 돌려줘. 그리고 만약에 내가 1이라는 문자를 주면 3 이렇게 좀 헷갈리게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도 다 대응을 할 것이기 때문에 1이라는 숫자를 주면 5라는 숫자를 줘. 이렇게 하고요. 얘를 직접 우리가 추출해서 쓸 때는 리스트 인덱스 쓰듯이 저 소관에다가 키를 요 콜론으로 구분되는 왼쪽이 키고 오른쪽이 밸류거든요. 얘가 리스트 인덱스나 똑같은 겁니다. 얘를 써주면 이 값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1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얘는 이제 숫자 1을 가져온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1이라는 문자를 줬다 그러면
3을 이렇게 출력해 주겠죠. 그리고 1이라는 숫자를 줬다. 그럼 이렇게 5를 출력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딕셔너리를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풀 준비가 되었습니다. 보면 A와 B가 번갈아 가며 가져간 카드를 각각 리스트에 넣습니다. A 카드는 펑션 A라고 정해져 있어요. 근데 펑션 A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까 공부한 슬라이싱이죠. 스타트라는 값을 정해주면 그 스타트 자리부터 한 칸씩 뛰어넘어서 두 번째에 있는, 그러니까 1, 3, 5, 7, 9, 0, 2, 4, 6, 8 이런 식으로 뽑아와서 반환을 해주는 거죠. 이 리스트를 내가 매개 변수로 받은 리스트를 요 주어진 어디부터 시작할 건지 0인지 1인지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한 장 건너 한 장씩 이렇게 받아와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A부터 간다고 했으니까 요 카드 뭉치 리스트를 써주고, 여기다가 A는 0이겠죠. 왜냐면 0 인덱스부터 출발해야 A가 먼저 가져가는 거니까. 그럼 B는 똑같은 카드 뭉치를 가져가는데 1부터 풀습니다. 근데 몇 장씩 가져갈 건지가 정해져 있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훑어왔으면 A는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여기 0, 2, 4, 6, 8을 가져가면 되죠. C, C, B, E, C, B, C, C, B, E, C, B 이렇게 받아왔을 텐데 N이 4니까 4 앞에 여기까지만 딱 잘라주는 겁니다. 그럼 A는 이렇게 가져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근데 스코어는 각각 획득한 점수를 구합니다. 획득하는데 A는 1점이고 B는 2점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A는 1, B는 2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스코어 per cards는 딕셔너리죠. 딕셔너리에다가 요 키값을 주면 얘를 돌려줍니다. 즉 스코어 per cards에다가 그 번들에 있는, 번들은 지금 내가 뭘 줄 거냐면 아까 얘 받아온 얘를 주겠죠. CCB라는 얘를 받아와서 요 하나씩 한 글자씩 뽑아서 주겠죠. 걔를 카드라는 이름으로 부를 건데 그러면 얘가 C 이렇게 된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자 이르겠죠. 얘를 주면은 받아올 것이 1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받아온 점수를 앤서에다 더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받아오면 A 스코어는 펑션 C에다가 A 카드를 줘야 A 카드를 하나씩 이렇게 뽑아서 점수를 매겨주겠죠. B 스코어는 B 카드를 주는 것이죠. 그럼 펑션 마지막에 획득한 점수가 큰 사람과 획득한 점수를, 그럼 펑션 B에서는 뭐 하냐면 점수 두 개를 입력받아서 만약에 처음 앞에 준 점수가 크다 그러면 1이 이겼다. 그리고 앞에 그 점수를 준다. 만약에 거꾸로다 2가 이겼다 그러면 2하고 이긴 사람 번호니까요. 2하고 2의 점수를 리턴해 준다. 리스트에 담아서, 여기 리스트에 담아서 리턴합니다. 써있죠. 비겼으면 0 아무나 줘도 되죠. 그럼 스코어 1이든 2든 이렇게 무승부일 경우에는 0을 리턴해 준다. 그러면 여기다가 줘야 할 것은 A 스코어 B 스코어 이렇게 주면 되겠죠. 반환값은 0, 13입니다. 굿. 슬라이싱은 아주 유용하니까 많이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번 보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수업 N개를 동시에 진행할 때 필요한 조교 수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조교 1명이 N명의 학생을 담당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얘를 한번 생각해보죠. 직접 받아왔을 때 학생이 80명, 45명, 33명, 20명 이렇게 있고요. 한 명이 담당할 수 있는 숫자는 30명이라고 합니다. 30명씩 담당할 수 있다. 그러면 얘는 조교가 몇 명 필요하냐면 만약에 2명이 있다고 하면 2명이 60명까지 할 수 있죠. 2명으로 60명까지 할 수 있고 나머지 저기까지 채우려면 3명이 필요하겠죠. 얘는 2명, 얘도 2명이네요. 얘는 1명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3, 2, 5 다 더하면 8 이렇게 나오는데요. 얘를 한번 보겠습니다. 클래시즈의 스튜던트가 얘를 뽑아오겠죠. 80, 45, 33, 20. 근데 앤서에다가 요 문제에 따르면 이 문제는 어떤 방식을 택하고 있냐면요. 얘를 30으로 나눠 봅니다. 80을 30으로 나누면 2죠. 얘는 1이 들어가고 33은 1이 들어가고 얘는 0이 들어가고 근데 만약에 이렇게만 했다고 했을 때 곱해 봅시다. 그럼 얘는 60명이 찰 것이고 30명이 찰 것이고 30명 0명 이렇게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교 2명으로는 60명까지 일단 된다. 1명으로는 30명까지 된다. 그러면 요거 모자란 남은 수를 한번 채워볼게요. 80명에 조교 2명이 들어가면 60명을 담당하고 20명이 남는다. 얘는 15명이 남는다. 얘는 3명이 남는다. 얘는 20명이 남는다. 이 경우에는 다 딱 안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문제에서 이렇게 쓴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쓴 이유는 만약에 딱 30명 있는 반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조교가 1명 들어가고 그 사람이 30명을 하고 0명 남을 거지 않습니까? 이 0명 남으면 더 이상 추가를 안 해도 돼요. 근데 1명이라도 이렇게 추가가 되는 순간 그 1명을 담당할 조교 1명이 더 필요해진다는 얘기죠. 네. 즉 나머지가 있느냐, 얘는 0이었으니까 이제 조교 1명 더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조교 1명 들어가서 30명 하고 1명 딱 남았는데 그 1명 때문에 조교 1명이 더 필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우선 이 남의 코드를 본다는 게 이렇게 좀 어려운 일이거든요. 앤서에다가 뭐 이렇게 복잡하게 꼬아놨냐 싶겠지만 스튜던트를 m으로 나눈 몫으로 먼저 이렇게 더해줍니다. 2명, 뭐 1명 이렇게 하고 만약에 m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아니다. 나머지가 있다. 그쵸? 스튜던트를 m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다 이러면 딱 떨어지는 건데 딱 떨어지지 않았다. 그 얘기는 나누고 남는 숫자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그냥 1명이든 2명이든 뭐 29명이든 상관없으니까 무조건 조교 1명을 더 배치해라. 요런 구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요 문제를 조금 헷갈리지 않으시려면 몫으로 이렇게 몫을 다루는 것과 나머지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 좀 연습이 되어 있으시면 덜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8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문제 5번 보겠습니다. 열량이 적힌 식단표가 있습니다. A씨는 오늘 먹는 열량이 그동안 먹은 식단의 열량 중 최소값보다 큰 경우
운동을 해서 그 차이만큼을 소모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보시면 최소값을 쓰는 변수고요. answer는 0. 그럼 운동을 얼마나 했는지를 answer에다가 더하는 거죠. 그럼 구조를 보면 그날에 먹는 열량이 이렇게 들어오죠. 여기서 하나씩 뽑아서 칼로리로 이렇게 쓰는데 지금까지 저장한 최소값보다 오늘 먹은 칼로리가 더 크면 그 오늘 먹은 칼로리에서 최소값 칼로리를 뺀 차이만큼 운동을 해서 열량을 소모를 한다. 그리고 민 칼로리는 계속 오늘하고 그 전에 들어있던 최소값을 비교해서 더 작은 값으로 계속 바꿔줘요. 근데 그러려면 우리 최소값 최대값 공부해봐서 알겠지만 최소값은 큰 값을 미리 넣어줘야 계속 갱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이거 설명드려야 되나요? 요거 문제 한번 풀어놓고 최소값 최대값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입력받을 칼로리의 크기보다 더 큰 애가 미리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솔루션 함수의 반응 값은 459입니다. 최대값 최소값 한번 해봅시다. 넘스에 뭐 숫자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중복돼도 되고요. 요렇게 숫자가 들어 있었다. 이게 몇 개입니까? 9개, 10개 이렇게 채우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이렇게 출력을 한다면 쟤네를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얘기해 줄 거 아니겠습니까? 순서대로 얘기해 줄 건데 최대값 맥스 넘버라는 최대값을 미리 정해 둘게요. 어떻게 정할 거냐면 처음 값으로 정해 주겠습니다. 처음 값으로 이렇게 정해 두고 만약에 넘버가 맥스 넘버보다 크면 맥스 넘버를 넘버로 바꿔준다. 그리고 마지막에 최대값을 출력해 준다. 이 맥스 넘버는 최대값은 맨 처음에 0번 인덱스의 값 54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다 아실 것 같은데 54로 들어가 있다가 하나씩 뽑아 옵니다. 넘스에서 넘버를 54, 2 이렇게 비교하면서 만약에 내가 지금 뽑은 게 원래 들어있던 최대값보다 크냐 그러면 최대값 변수에 들어있는 값을 지금 훑고 있는 넘버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54일 때는 최대값이 54겠죠. 그리고 2가 들어왔는데 더 안 크죠. 그러면 그대로 54고요. 65가 들어왔는데 65는 크죠. 그럼 65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 87이 들어오니까 87로 바꿔줘요. 54는 더 안 크니까 그대로 갑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마찬가지. 하다가 897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897로 바꾸죠. 그 다음 87은 안 크니까 안 바꾸죠. 그럼 897이 그대로 되죠. 그래서 얘를 출력해주면 897이 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초기 값을 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게 하나는 첫 번째 값으로 이렇게 정해주는 거고요. 하나는 이 숫자에 들어올 범위보다 더 작은 값으로 이렇게 정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값이 들어오더라도 처음에 0이었는데 54가 들어오면 바로 54로 바꿔버리겠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요 0번 인덱스를 내가 미리 알 수 있을 때는 0번 인덱스 갖다 꽂아두면 되고요. 뭐 알 수 있든 없든 나는 들어올 값의 범위보다 더 작은 값을 정해두겠어. 그러면은 근데 숫자의 범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마이너스 100부터 들어오기로 약속이 돼 있다. 그럼 이 상태에서 해보면
네. 아무튼 요 숫자를 미리 더 작은 숫자로 바꿔주는 이런 방법이 있고, 거꾸로 최소값을 할 때는, min 넘버를 할 때는 들어있는 min 넘버보다도 넘버가 작다, 그럼 min 넘버를 교체해 준다.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제가 요 마이너스 200을 남겨둔 이유가, 이러면 여기에 들어있지 않은 숫자인데 얘가 마이너스 200이 내가 넣어놨었기 때문에 최소값을 마이너스 200이 먼저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최소값을 구할 때는 여기 들어올 숫자보다 더 큰 숫자를 미리 정해 놔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들어오자마자 얘가 최소값이 얘보다 작기 때문에 바뀌겠죠? 얘가 마이너스 100으로. 그런 식으로 최대값을 구할 때는 먼저 작은 숫자를 넣어 놔야 되고, 최소값을 구할 때는 먼저 큰 숫자를 넣어 놓으면 됩니다. 요거를 알아두시면 방금 이 문제를 풀 때 어려운 점이 없겠죠? 자, 그래서 5번까지 풀었고요. 자, 6번 풀어보겠습니다.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하는데 100포인트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00포인트 이상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323이면 100단위로 해야 되니까 2300만 남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도 역시 두 가지 계산을 컴퓨터한테 시킬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2323인가요? 2323이 들어와 있을 때는 100짜리 여기를 잘라줘야 되지 않습니까? 2300으로. 그럼 이제 두 가지 과정을 거쳐야 돼요. 먼저 원래 숫자에서 100짜리를 없앱니다. 즉 요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2323을 23으로 바꿔주고, 얘를 다시 100을 곱해서 2300 요런 식으로 복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얘로 되기 위해서는 2323을 100으로 나눈 몫수로 정하면 100으로 나누면 23.23이지 않습니까? 근데 몫이니까 얘가 지워지고 23이 남으니까 100으로 나눈 몫 한 다음에 그 23에다가 또 100을 이렇게 곱해주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 과정을 여기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꾸로 하면, 먼저 100으로 나눈 나머지 한순간 얘는 그냥 23, 얘는 그렇게 안 했네요. 100으로 나눈 나머지는 쓰지 않았네요. 100을 곱하면 232300이 나오죠. 232300을 100으로 나눈 몫으로 정해버리면 2323. 그러면 얘가 똑같아지거든요. 100으로 곱한 순간 여기는 그냥 00만 붙게 되지 않습니까? 00 붙고 다시 그 00을 없앤다.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의미 없는 계산이 돼버렸죠. 얘는 먼저 100으로 나눈 몫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 100을 곱해줘야 얘가 뒤에 자리가 없어지겠죠. 그리고 이 조건은 1000원 미만이면 포인트를 쓸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2300이 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7번. 중간 시험 점수와 기말 시험 점수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점수가 가장 많이 오른 학생의 점수 차이와 가장 많이 떨어진 학생의 점수 차이를 구하려고 합니다. 구하는 방법은 기말고사 점수에서 중간고사 점수를 뺀 값의 최대값을 구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기말고사 점수에서 중간고사 점수를 뺀 값의 최소값을 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 점수를 리스트에 담아서 리턴해야 되는데,
요 예를 든 부분을 한번 같이 볼게요. 어, 20, 50, 40이 중간 점수고요. 그리고 파이널이 10, 50, 70 이렇게 돼 있으면 기말에서 중간 점수를 뺀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얘에서 기말에서 중간 점수를 빼면 마이너스 10이죠. 그리고 0, 30 여기의 최대값은 얘가 제일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가장 많이 오른 점수. 그리고 역시 두면 이 중에 최소값은 아무튼 빼는 거는 똑같아요. 여기서 얘를 빼면 마이너스 10이고 0이고 30이니까 가장 많이 떨어진 점수는 최소값, 가장 많이 오른 점수는 최대값, 즉 30, 얘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요 코드가 근데 보면 얘가 최대값 구하는 거죠. 얘가 최소값 구하는 거고요. 아, 집도 있네요. 집은 요 문제 풀고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은 요 문제를 계속 읽어보셨을 테니까. 그래서 여기 점수를 보면 스코어 2에서 스코어 1을 빼야 되는데 스코어 1에서 2를 뺀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저 최대값은 0으로 초기값 주면 될 것 같은데 최소값은 큰 숫자를 줘야 된다 그랬지 않았어요? 이거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가장 많이 떨어진 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0점이면 제일 적게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0이 최대값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떨어진 거를 전제로 한다면. 그래서 얘는 이 경우에는 바꿀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함정으로 들어있는 수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줄만 바꾸는 거니까 얘를 바꿔주면 잘 실행이 됩니다. 요 프로그램 구조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30, 10입니다. 집은 언제 쓰냐면요, 이제 문제를 풀었으니 얘를 주석으로 넣고요. 넘스 1이라는 리스트와 그러면 뭐 10, 20, 30, 40, 50 이렇게 넣어줄게요. 넘스 2라는 리스트를 이렇게 뒀다고 할 때요. 두 개를 이렇게 한 번에 뽑아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혹은 뭐 그냥 5 이렇게 했을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프린트 넘스 1의 i와 넘스 2의 i 이렇게 썼으면 쟤를 하나씩 이렇게 뽑아 주겠죠. 얘를 하나씩, 얘를 하나씩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죠. 이름을 붙여서 바로 저 각각의 이름을 이렇게 붙여서 인집 하고 뒤에 리스트를 하나씩 이렇게 붙여주면요, 얘는 이제 이 인덱스를 굳이 쓰지 않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코드에서는 집 같은 거는 더 궁금하시면 찾아서 연습해 보셔도 되는데요. 이 파이썬 우리 COS 프로 시험 문제에 이런 형식이 많이 나오니까 거의 이 용도로 쓰게 되거든요. 이런 구조로 사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코어 1, 스코어 2에서 하나씩 뽑아서 스코어 1, 스코어 2로 준다. 이뉴머레이트하고의 차이는, 이뉴머레이트로 했을 때는 인덱스와 값으로 뽑아줬는데 집은
소간에 인수를 2개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나왔죠 아까? 네, 30, 10 잘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문제 8번입니다. 문제 8번 1번부터 n번까지 후보에 대한 투표 결과가 주어질 때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의 번호를 구하려고 합니다. 과반수란 절반이 넘는 수를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1, 2, 1, 3, 1, 2, 1이 들어왔대요. 1, 2, 1, 3, 1, 2, 1 들어왔으면 저 ARR이라는 저 변수는 0, 0, 0, 0, 0, n이 3이니까 3 플러스 1 해서 4개 이렇게 됐겠네요. 그러면 얘를 하나씩 훑어서 보츠라는 요 리스트에서 하나씩 뽑아와서 뽑아온 얘는 누가 들어가냐면 1, 2, 1, 3 이렇게 뽑아주겠죠? 그럼 걔를 값을 인덱스로 바로 사용해서 ARR의 1 인덱스는 1 증가시킨다. 얘는 0 인덱스니까요. 이렇게 증가시킨다. 그리고 그 다음 값 얘를 여기다 또 넣어서 이 인덱스를 1 증가시킨다. 이런 식으로 하면 각각 몇 개가 들어있는지를 보면 되죠. 하나 1은 1, 2, 3, 4 4개가 들어있으니까 결국 이렇게 되겠죠. 2는 하나 2개 3은 하나 이렇게 들어가서 완성이 될 겁니다. ARR이라고 하는 쟤는 완성이 되겠죠? 얘는 보트였고요. 그러면 여기를 훑으면서 얘가 과반수가 됐는지를 알려면 얘네를 다 합친 요 투표를 몇 개 했느냐 그 중에 절반이 넘느냐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n은 지금 후보자의 수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후보자의 수, 즉 후보가 지금 후보가 3명이고 투표를 10명이 했으면 후보 셋 중에 과반수가 아니고 투표한 10 중에 과반수여야 한다. 요거를 이제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럼 얘는 지금 후보를 반으로 나눴죠? 그게 아니고 투표한 거의 과반수니까 alien 보츠에 나누기 2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투표한 사람의 숫자 나누기 2보다 내 값이 크냐 요게 크냐 이렇게 되겠죠. 얘를 1번부터 훑은 이유는 여기는 어차피 안 들어있으니까 우리 후보는 1번부터 시작하니까 그럼 얘가 얘보다 크냐 보츠가 지금 몇 명이었어요? 7명이 투표했으니까 7개를 2로 나누면 3.5인데 걔보다 크냐 4냐 4 이상이냐 그러면 바로 i를 리턴한다. 지금 i가 1이었으니까 1번 후보가 제일 당선된 후보다 이렇게. 근데 우리 이 리스트는 1번부터 시작해서 0 인덱스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그냥 바로 리턴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득표한 후보자가 없다면 요걸 아무도 리턴을 안 하고
이 반복문이 끝났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리턴해서 이 함수를 종료시키는 것이죠. 그럼 1, 2 이렇게 잘 출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9번, 운명의 9번입니다. 아마 이 9번을 보러 이 영상을 보러 들어오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4 곱하기 4 격자 모양 지형에 위험지역이 몇 개인지 알고 싶습니다. 위험지역이란 동서남북 인접한 지역이 모두 해당 지역보다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돼 있을 때 4 곱하기 4 요 공간에서 얘의 위치에서 동서남북을 봤더니 다 얘보다 크다 그러면 이 지역은 위험한 지역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구석은 바깥에도 다 나보다 높은 지역이라고 간주를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면 생각을 먼저 정리를 다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얘는 지금 먼저 저렇게 훑어야 됩니다. 얘를 0행, 1행, 2행, 3행 그리고 0열, 1열, 2열, 3열이라고 했을 때 먼저 0행, 0열 이렇게 볼 거예요. 0행, 0열 보고 다음 0행, 1열 이렇게 0행, 2열 이렇게 볼 건데 여기서 누구를 보느냐? 동서남북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왼쪽, 오른쪽을 확인해서 다 나보다 높은가? 그러면 위험지역 얘는 다 해당합니다. 근데 조금 우리가 계산하기 수월한 얘부터 한번 계산해 볼게요. 우리는 지금 1행 1열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위는 몇이냐면 0행 1열 이렇게 됩니다. 얘가 지금 1행 1열이 얘지 않습니까? 얘 위는 0행 1열이에요. 그쵸? 그리고 아래는 자 0행 1열과 2행 1열이죠. 그리고 얘를 기준으로 또 왼쪽은 1행 0열 그리고 오른쪽은 1행 2열 이렇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행 1열이 기준이면 위에는 0행 1열 아래는 2행 1열 여기가 0행 1행 2행이었죠. 그리고 얘는 자, 얘는 요거 얘는 요거 얘는 요거 얘는 요거 여기 보면은 규칙이 있습니다. 얘는 이거를 편의상 i와 j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는 i 빼기 1의 j입니다. i 빼기 1의 j예요. i 빼기 1의 j 얘는 i 더하기 1의 j 그리고 얘는 i는 똑같고 j 빼기 1
i는 똑같고 j 더하기 1 이렇게 됩니다. 얘를 i와 이런 유형은 앞으로 또 계속 만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머리 아파 이렇게 피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이렇게 따라와 보셔야 됩니다. 기준점을 i와 j라고 했을 때 1이라고 안 하고 i와 j라고 한 이유는 어느 곳을 내가 택하더라도 그 주변에서 알아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위는 행만 뺀다. j는 그냥 똑같고요. 행만 마이너스 1 한 거고요. 아래는 행만 더한다. 요 2행이면 3행으로 가야 되고, 그러니까 행만 더한다. 그리고 왼쪽은 행은 가만히 있고, 여기서 행은 가만히 있고, 열만 뺀다. 그러니까 j만 마이너스 1 해준다. 그리고 오른쪽 거는 행은 가만히 있고, 열만 증가한다. i는 가만히 있고 j만 더하기 1 해준다. 이렇게 모든 애들을 다 훑습니다. 0행 0열부터 얘 쭉 다 바꿔가면서 그 각각의 i-1의 j, i 플러스 1의 j, i의 j-1 이런 식으로 위아래를 다 훑어봅니다. 위아래 왼쪽 오른쪽 다 훑어봐서 안전한 데가 없다. 다 나보다 높다. 그러면 위험지역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저 나름대로 조금 푸는 방법이 따로 있거든요. 저는 그게 더 쉽다고 해서 그렇게 풀고 있는데 이거 정답 보면서 문제 굉장히 헷갈리시죠? 정답 한번 훑어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조금 더 쉽게 하는 방법도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얘를 한번, 지금까지 한 건 다 이해되셨다는 전제 하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처음에 위험한 숫자를 세는 거니까 카운트를 0으로 먼저 맞춰두고요. dx와 dy는 x좌표가 어떻게 변하는가?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얘기했죠? 위일 때는 마이너스 1하고 j는 변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얘는 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x가 마이너스 1이고 y는 변하지 않는 거. 아래는 x가 더하기 1 되고 i가 더하기 1 되고 j는 더하지 않는 거. 더하기 1 되고 0인 거. 얘도 마찬가지죠. 행은 바뀌지 않고 열만 마이너스 1. 행은 바뀌지 않고 열만 1.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훑습니다. i는 0, 1, 2, 3, j는 0, 1, 2, 3 이러면은 얘는 행을 훑는 거고요. 행 0, 1, 2, 3 그때마다 열 0, 1, 2, 3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훑기 시작하는 거예요. 둘, 셋, 넷 0, 1, 2, 3 0, 1, 2, 3 이런 식으로 ij를 훑고서 먼저 위험하다고 정해둡니다. 위험하다고 정해두는 이유는 자, 하나라도 나 이하인 지점이 있으면, 하나라도 안전한 곳이 있으면 거기는 이제 위험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보는 겁니다. 하나라도 안전한지 해서 is danger가 false가 되면 안전하다. 그러면 요 위험하다라는 것은 하나라도 안전했으면 이제 안전하다고 바뀌었을 텐데 안 바뀌었다. 그러면은 계속 위험하다. 그러니까 위험 지역이다. 추가해 주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K가 0, 1, 2, 3으로 돕니다. 이 K는 왜
0, 1, 2, 3으로 도냐면 얘를 훑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K가 0, 1, 2, 3 돌 동안 0, 1, 2, 3 이렇게 돌고 0, 1, 2, 3 근데 동시에 돕니다. 즉 K가 0일 때는 얘, K가 1일 때는 얘, 2일 때, 3일 때 이렇게 훑으면서요. 먼저 요 부분은 범위 안에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영행 0렬이 있었으면 그 위에는 보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은 리스트 인덱스를 벗어나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죠. 얘는 아래를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둘 다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이 i에다가 dx의 k번째, 즉 dx의 0번째 얘를 씌워봤는데 0 이상이고 4 미만이어야 한다. 즉 리스트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얘도 범위 안에 있어야 되죠. 요 범위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걸 통과해야 여기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얘를 먼저 안 하고 얘를 먼저 하게 되면 범위 밖에 있는 숫자의 인덱스를 참조하는 순간 파이썬은 에러를 내지 않습니까? 아웃 오브 레인지에서 범위 밖을 지정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범위 안에 먼저 해당되는지를 먼저 훑어주는 거예요. 0보다 이상이고 4 미만인가, 0, 1, 2, 3에 포함되는가, 열도 포함되는가. 그래서 요 하이트 받은 리스트 안에 i에다가 dxk, j에다가 dyk를 더한 거. 그러니까 k가 0일 때는 위 좌표가 되겠죠. 위 좌표가 자 나의 기준 좌표보다 이하이다. 즉 요런 경우가 되겠죠. 내가 기준 좌표가 여기인데 요 훑어보고 있는 위아래 왼쪽 오른쪽 얘네가 나보다 이하이다. 그러면은 안전한 곳이 되겠죠. 여기에 해당되면 이제 안전하다는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 기준에서 여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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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라도 안전한 순간 false로 바뀌고, 그럼 이 반복문이 끝났을 때 아직도 위험하면 안전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험지역으로 추가되는 거고요. 안전한 곳이 있었다 그러면은 요 조건이 거짓이 되기 때문에 위험지역에 추가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정답 코드를 보고서 이제 머리 굉장히 아프셨을 거고, 제가 푸는 방식은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선택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저는 어떻게 푸냐면요. 먼저 이 주위를 둘러싸서 99로 둘러싸줍니다. 99로 둘러싸고 얘네를 이제 여기다가 꽂아 넣는 거예요. 이 방법을 쓰면 뭐가 유리하냐면요. 저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굳이 체크 안 해도 되거든요. 저는 그게 편리하다고 생각해서 쓰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좋으신 걸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얘는 이제 0행 0렬부터 출발하지 않고 1행 1렬부터 출발할 거거든요. 1행 1렬부터 출발해서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왜냐면 어차피 끝에 있는 애들은 바깥에가 더 나보다 높다고 간주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방법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위, 아래, 왼쪽, 오른쪽 훑으면서 다 나보다 높냐. 이제는 요렇게 아까 썼던 먼저 위험한가라는 변수를 놓고 안전할 때마다 그걸 해제하는 식으로 이렇게 안 할 거고요. 저는 아무튼 다 그냥 나보다 높아? 그러면은 위험한 거 이렇게
해볼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코드를 만들어 볼게요. 먼저 하나의 판을 만들어 줍니다. 맵스라고 해도 되고요. 맵스는 요 속안에 99 6으로 만들어 줍니다. 왜냐면은 99까지 넣었으니까 6행 6률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 하이트가 크기가 4 곱하기 4가 아니고 유동적이다 그러면은 랭스 하이트에 플러스 2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얘는 for I in range 6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 한번 저는 이제 어차피 정답과는 무관하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보면서 해볼게요. 요거를 이제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99로 된 6개짜리 이렇게 배열이 만들어진 리스트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얘는 잠시 주석, 나중에 또 쓸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이제 1행 1열부터 쟤를 복사해 줍니다. 1행부터 4행까지 1열부터 4열까지. 그래서 맵스에 i의 j에다가 하이트를 복사해 줄 건데 이렇게 복사해 주면 안 되죠. 하이트는 1씩 크기가 작으니까 마이너스 1씩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해 줍니다. 그리고 복사를 하고 출력을 해 보면 이렇게 99 속안에 쏙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3628 7341 이런 식으로 이 준비가 됐어요. 오늘 이렇게 오타가 많이 나지. 들어가서 봐서 만약에 맵스의 i의 j보다 j가 더 크다. 맵스의 i 빼기 1의 j가 더 크고 i의 j보다 i 더하기 1의 j가 더 크다. 그리고 i는 그대로 둔 채로 마이너스 1과 i 둔 채로 j 플러스 1이 크다. 그러니까 얘도 크고 얘도 크고 얘도 크고 얘도 크다. 나를 둘러싼 모든 애들이 크다. 그러면 카운트를 1 해줍니다. 그러고서 카운트를 출력하면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더 큰 리스트로 둘러싸고 그 속 안에 넣어준 다음에 그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애가 다 나보다 크냐 엔드로 다 묶어버리고 그렇다면 카운트를 늘려준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이게 더 편해서 이 방법을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편한 걸로 가져다가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문제를 이해만 하기만 한다면 어떤 방법을 써도 돼요. 이해하고 계속 한번 만들어 보고 이거 뭐였지? 헷갈리면 다시 한번 만들어 보고 이런 식으로 좀 숙달돼서 이런 문제 유형을 접하는 거에 두려움을 없애야 됩니다. 왜냐면 이거랑 똑같은 문제는 안 나올 거예요. COS 프로 시험에 똑같은 문제는 안 나오겠지만 이거랑 비슷한 사고 과정을 좀 필요로 하는 그런 문제들은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문제를 푸는 데는 어느 정도 익숙해지셔야 나 이 문제 못 풀 것 같은데 이런 두려움이 없어지실 겁니다. 네, 아마 이 문제 9번을 보러 이 영상을 아마 제일 많이 보러 오셨을 거기 때문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문제 10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10번은 힐링 문제네요.
시험을 친 수험생들의 점수가 주어질 때 합격자 수를 구하려 합니다. 커트라인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합니다. 몇 명이 합격했는지 합격자 수를 리턴해주면 되죠. 요건 진짜 힐링 문제네요. 9번 풀고 오셨으면은. 자, 먼저 스코어를 스코어즈에서 하나씩 뽑아와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점수가 커트라인 이상이라면 앤서를 플러스 1 해준다. 앤서가 밑에 들어가 있었네요. 이렇게 해주고 출력을 하면 3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죠. 세상에 이렇게 평화로운 문제가, 그쵸? 불합격 학생 수 찾는 거 아니죠? 합격생이죠? 네. 자, 여기까지 이렇게 풀어봤고요. 앞으로 5차, 6차 중에도 비슷하게 까다로운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씩은 있는 것 같아요. 요 COS 프로 시험 준비하시면서 요 6차까지 다 푸시면 60문제지 않습니까? 이 60문제는 좀 보자마자 풀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숙달을 해 두시면 시험 준비에는 크게 어려운 점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모른다 이 정도도 모르겠어 라고 그런 생각을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면은 잘 몰라서 이 영상을 본다고 생각하고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설명을 드린 것 중에서는 이해 안 되는 게 없을 정도까지 계속 한번 보시고 직접 손으로 풀어 보시고 안 보고도 코드 만들어 보시고 이런 식으로 좀 숙달되시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